자, 다시 김건희 씨로 좀 돌아와가지고 법정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데 결정타는 역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 다음에 실물 반클리프 목걸이. 야.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를 동시에 재판부에 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검의 그 전략. 예, 스모킹 건이죠. 예, 완전히 그 히든 카드. 쫙 이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거를 폭로하고 뇌물은 이제 쌍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동시 처벌해서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자수서를 내버린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검이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도움자를 돕는다고 특검이 열심히 했으니까 도왔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이봉관의 자수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 이런 결정적인 맞습니다. 구속의 장면이 일찍 그려지진 않았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봉관 회장이 왜 자수를 했을까? 그는 너무나도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같다. 결국은 만약에 이 상태대로 모조품이 실제로 진품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예. 그 공여자가 그 이봉관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상태 특검 예. 조사로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이봉관이 먼저 구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수서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맞사위인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인사청탁까지 했다는 시인까지 한 사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네. 나는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호소를 한 것이고 특검은 예. 기회를 잡고 실제로 김건희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특검 수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보신의 죄를 덜기 위한 면책행위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들을 그려보면 네. 집안에 네. 막내딸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그쵸. 첫째, 둘째, 셋째, 사위가 다 판검사들로 구성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좋은 법조인들 집에 두었다. 이런 법조 굉장한 가족이다. 기여를 한 것 같다. 예, 법조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봉관 개인이 예.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예.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세 딸 가운데 그 둘째 딸도 서울대 경영학과 인가 법대는 아니에요. 네. 예, 딸이 둘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막내 딸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검사가 된 딸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앉아봐. 이거 세게 가는 거야. 우리 이거 큰일 나. 회사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해. 그러니까 다 자수서 쓰고 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제 내피셜로 생각해봤습니다. 진실만이 정답인 상황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 외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뗄 수 없다. 차라리 정상 참작을 받자. 사실 이걸 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처럼 준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예. 심지어 그 대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성근이라고 하는 자기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뭐 다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자리는 좀 실망했다 이런 취지 이야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검사장 더 높은 좋은 자리를 높은 받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이제 말씀처럼 회장이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나이가 많은 이 재벌가의 사람들의 생각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또 특검이 굉장히 잘 수사해서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는 피해갈 구멍이 없다라는 네.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딸 사위가 다 40대, 50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를 잘 알아요. 여기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세게 맞는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여기서 김건희를 세게 고발을 하고 우리는 좀 면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 자신들의 전략 아니었나 싶어요. 예. 아니 근데 그 김은지 씨가 아까 보니까 사유서에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뜩치 않았다는 취지로 했다고 했는데 야 그것 자체는 굉장히 맞다면은 네. 굉장히 고급 기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청탁을 했지만 네. 그 청탁의 그 대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을 더는 네,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네. 근데 사실은 오. 실제 박성근의 위치, 과거의 위치와 비교해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높은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 1, 2차장과 함께 차관급 공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에 비유하면은 검사장 출신인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박성근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나온 자리가 고검검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사장이 안 된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래 검찰에 있을 때 직급보다도 하나 올려서 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된 거지. 이거를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못 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네. 야 굉장히 고급 기술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이게 좀. 그렇죠.
저 지청장으로 마감했어요. 아니, 그렇죠. 네. 지청장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검사장 타이틀을 못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차관급 검사장급의 공직자를 하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영도에 출마해서 경선에서 탈락한 이거는 본인이 좀 부족했다. 선거에서 경선에서 진 거는. 아버지 탓이 아니라 사위 탓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스모킹건이 됐던 네. 것 같다. 그리고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정교하게 잘한 거다. 근데